자체까지 알아봤어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를 왜 내느냐,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에 대한 증거금의 역할을 해요. 일부를 이때 찔러 넣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해약금 해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진짜 꿀팁인 거 아니에요? 정말 미안한데 그거는 네 사정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훈 변호사고요. 법무법인 창천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성훈 세무사님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같이 협업하면서 오랫동안 굉장히 이제 저희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로펌이 채널 A 구피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고, 이제 소속 기회를 저희가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용하실 때는 이름 이니셜로 하거든요. 어떡해. 되게 어떡해. 저희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 예비 변호사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2019년도, 20년도에 찍었는데 시청률은 낮았지만 매니아층이 많았다. 그때 유명한 변호사님들 많이 나왔죠. 많이 계시죠. 지금 스타가 되신 뭐 이면서 변호사도 있고. 맞아요. 네. 이주미 변호사님. 이주미 변호사님은 거의 뭐 지금 연예인 완전히 탈바꿈을 하셨고요. 2025 로펌 우수상이라고. 우수상. 1등은 아니에요? 1등 맞아요. 1등 맞는데 네. 이게 티어를 나눠서 상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세컨 티어 우승했습니다. 세컨 티어 우승. 네, 대형 로펌 로펌이고. 제외하고 세컨 티어에서 이제 아니 여기도 지금 건물 7층 다 쓰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제 탑 티어가 돼야죠. 그쵸.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수수료도 안 주면서 주말 내내 연락했던 일이 있어요. 수수료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냥 내용 증명 뭐 그냥 4월 정도에 반포에 어디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을 2억 넣었어.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해요. 그냥 2억만 주겠대, 본계약금만. 배액 배상도 아니고. 그 얘기도 안 했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변호사님 연락을 했죠. 말도 안 된다. 이게 뭐냐. 이거는 본계약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받아야 된다. 계약을 저는 이행을 하고 싶었어. 난 이거 계속 늘 거다. 계약 이행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중도금을 넣어버리면 그건 무조건 계약 이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주말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계약금을 더 넣어라. 그 주말에 고민에 넣었어. 근데 그 사람이 더 한 수 위였던 거지. 한 수 위였죠. 계좌를 동결시켰어. 입금이 안 돼. 그 사람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100%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겠죠. 그치. 자문 받고 저한테 실행을 한 거야. 자문을 받고.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려면 중도금 넣을 수 있을 거니까 계좌 동결시켜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를 왜 내느냐. 정말 그 물건을 사고 싶어졌죠. 정말 사고 싶었죠. 정말 사고 싶었죠. 네. 그럼 내가 2억 원을 딱 미리 낸다는 거는 딴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내가 2억 원을 내놓을 테니까 절대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그럼 2억 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에 대한 증거금의 역할을 해요. 물론 이제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2억 원을 내놓고 딱 찜을 하는 건데 이 찜의 역할이 뭐냐면 나는 이 2억 원을 포기하면 이 계약을 물릴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있어요. 2억 원의 배액 상환, 즉 4억 원을 내가 받으면 저 매도인은 나한테 안 팔아도 돼요. 해약금 해약이라 그래요. 해약을 시도하는 걸 해약금 해약이라고 하는데 이 해약금 해약은 언제 가능하냐면 중도금 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런 해약을 못 해요. 배액 배상을 해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도금이 예를 들어서 8월 1일자로 내도록 돼 있어요. 오늘은 7월 1일인데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치. 그럼 7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8월 1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의 일부를 이때 찔러 넣는 거죠. 중도금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니까 이행에 착수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해약금 해약을 못 하는 거예요. 1억만이라도 더 넣으셔라. 그니까. 중도금을. 예. 그래서 넣으려고 했더니 계좌를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뭐 돈을 못 한 수 넣도록. 위였던 거지. 한 수 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서울은 다 토어제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본계약을 작성 못한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그렇죠. 그게 한 달 정도 텀이 있어. 그럼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인정할 거냐? 그래서 이게 세무사님이랑 저랑 되게 그치.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이제 가계약금의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네. 들을 때부터 벌써 좀 약간 가짜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딱 성립하는 정도의 그 증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돈은 아니고
임시로 걸어놓는 게 이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우리가 계약금을 거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약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는 증거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가계약금은 그런 힘이 없어요. 가계약금으로 진짜? 걸었다 그래도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계약금이랑 가계약금을 어떻게 구별하냐, 어디까지 정하고 지급했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가계약금이지만 가계약금 2억 오늘 낼게, 나머지 가계약금 3억 원은 6월 1일 날 낼게, 중도금 나머지 뭐 5억 원은 7월 1일 날 낼게. 이걸 만약에 다 디테일하게 정했어요. 네네. 그럼 계약의 본질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다 정한 상태에서 가계약금 2억을 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딱 확정 지으면 그렇죠. 계약금처럼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다. 맞죠. 다만 계약의 효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불분명한 상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특수한 그 거래 구조에 특수한 있으셨기 케이스. 때문에 맞아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은 데를 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욕심이 없다. 좀 있었다. 욕심이 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로 한번 해볼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약금이 1억 원인데 가계약으로 2천만 원만 넣었어. 근데 매도인이 변심한 거야. 나 안 팔 거야. 네. 배액 배상 해줄게. 2천만 원만 받았으니까 4천만 원만 줄게로 하는 경우에 1억의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4천만 원을 받냐 2억 받냐에 지금 싸움이 난 2천만 원만 줬어. 그렇죠. 실제로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했던 사안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계약금의 일부랑 가계약금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계약금의 일부만 냈다, 2천만 원만 냈다. 그래도 법원이 어떻게 보냐면 본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냈지만 1억 8천을 얹어서 2억 원을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약정 계약금이 1억 원이었으면 1억 원의 2배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라.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받는다는 느낌은 저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도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판사는 이걸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못 받았어요. 본계약이 5억이죠. 가계약 2억 넣었어. 10억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못 받았어. 계약서에 2억 원의 배액 배상을 적어놨더라고. 저 아예 문구를 적었어요. 문구를 적었어. 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문구에 정해놓은 게 1순위예요. 이런 법원 측은 그 다음에 없을 때 적용하는 거니까. 진짜 꿀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실 때 네. 이거 진짜 매도인은 이런 거 참고하시고 매수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럼요. 하면은 집 계약을 하려고 입금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의사를 전달을 받았으면 제가 그냥 냅다 돈을 보내면 일단 제가 먼저 맞는 건지 봐주세요. 네, 해주세요. 제가 그 2억짜리 전에 또 계약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그 상황이에요. 뭐냐면 이거 계좌를 진짜 안 줘요, 집주인들이. 근데 제가 미팅 중에 있었는데 계좌를 받은 거예요, 중개사님이. 네. 근데 제가 미팅 중에서 입금을 못했어요. 근데 그 미팅 중간에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거지. 못 들은 척하고 입금을 했어요.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배액 배상 얘기가 나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 나는 문자로 통보했으니까 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을 하더라고. 자, 문자를 보내서 내가 받았잖아요. 저는 안 받았고 중개사님이 받았어요. 그렇죠. 중개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라는 역할은 결국 양쪽 그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매도인이 중개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나 계약할 의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사실 의사가 전달이 된 걸로 간주를 해서 간주되는 거. 그렇죠. 왜냐면 이 돈을 다이렉트로 넣는다기보다는 중개인을 통해서 내는 거거든요. 중개인은 이미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시점상으로는 못 내는 게 맞죠. 다시 돌려받았죠, 그것도. 돌려받았죠. 그래서 이게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되면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에게 도달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구나.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도달은 안 됐지만 중개인한테 도달이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중개인이 이제 양쪽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도달을 한 겁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그 중도금이 금액이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1억을 넣고 수익이 한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을 보내도 그 중도금이 인정이 돼요. 예시가 근데 금액이 5만 원으로 지금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이제 매도인이랑 매수인이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때로는 뭐 이제 중도금이 없는 약정도 있고 나머지가 다 잔금, 그러니까 10%, 90% 이렇게 약정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둘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의 중도금을 약정을 했다. 그랬는데 정말 1%도 안 되는 중도금을 찔끔 당신은 더 이상 해약금 해약 못한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과연 이게 이행의 착수라고 볼 만큼 진지한
이체였냐. 5만 원은 정말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만 원은 그냥 용돈으로 대여해 준 걸 수도 있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5만 원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고민이 한 500만 원부터 고민할 것 같아요. 5억 원에 500만 원이면 한 1% 정도 되잖아요. 1% 정도면 이게 일부러 봐야 되나? 법원도 몇 퍼센트 이상을 중도금에 일부러 본다 이런 판단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노무가 바뀌면서 네. 다시 바뀐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미치에 있다고 보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위약금을 어떻게 좀 내야 되는지 진짜. 나는 당연히 대출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계약을 한 건데 갑자기 계약금 내고 나서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대출 안 된대. 그럼 나는 못 내잖아요, 중도금. 저 사채까지 알아봤어요. 진짜로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중도금 다 날아가는 건데 네, 다 어떻게 날아가요. 사채까지 알아봐야지. 정확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안 알아보시면 나 국가에서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데요? 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미안한데 그거는 미사정이야. 매도인의 책임으로 지을 건지 매수인의 책임으로 지을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은. 매도인의 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내는 매수인이 책임져야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중개사님한테 이 말을 했어요. 저 너무 불안하다. 특약에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와. 했는데 절대 안 해요. 안 넣어주죠. 왜냐면 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 진짜 말대로 매수인 책임이지. 근데 세무사님이 진짜 디테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면은 이 특약을 넣는 게 유일한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꼭 내가 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 계약을 잘해서 이걸 꼭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가계약금 걸지 마시고 본계약금, 진짜 계약금을 거셔라. 그 다음에 계약서를 꼭 쓰셔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본질적 내용들을 다 정해라. 뭐 중도금은 언제 내고, 잔금은 언제 얼마를 내고, 특약사항은 어떻게 정하고, 뭐 계약은 어디서 이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지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계약금을 세게 넣는 것도. 세게 넣어야죠. 그러면은 배액 배상을 못 할 거니까. 그니까. 그래서 진짜 이번에 대출 규제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 아직도 지금 아마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그럼요. 거거든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말고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한테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보통 해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이다 라고 하지만 변호사님을 알아두는 게 생활의 지혜인 거야. 하다못해 이 조그만한 것들 생기면은 진짜 든든합니다. 진짜. 그래서 훌륭한 세무사님도 알아야 되고 가까운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세무천재 서성우, 법무법인 창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